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은 너도 나도 배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이미 그 다음 세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오늘은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핵심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양산 차량에 탑재하겠다는 구체적인 선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던 전고체 배터리가 드디어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가 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약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존재했죠.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 액체를 단단한 고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화재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안전성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분리막 같은 부수적인 부품들이 필요 없어지면서 그 공간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활물질을 더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크기는 줄이면서 주행거리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에서 가장 눈에 띄게 앞서 나가는 기업은 단연 삼성 SDI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삼성 SDI는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제 목표 시점은 2027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수원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며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들을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보내 성능을 검증받고 있죠. 최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테스트 결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장 없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세계 4위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실증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 차량에 직접 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가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는 신소재에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삼성 SDI는 황화물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고체 전해질 소재에 비해 이온 전도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 내부에서 리튬 이온, 즉 에너지가 훨씬 더 빠르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출력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토요타, 현대차, BMY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모두 이 황화물계 전해질을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우위가 명확하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기업이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그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바로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가 선택한 바로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국내 최초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기술 개발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소재를 개발한 것을 넘어 삼성 SDI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사실상 맞춤형 전해질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될 때 한솔케미칼이 핵심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솔케미칼의 잠재력은 단순한 기대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2024년 기준으로 고체 전해질 분야에서 약 8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즉 돈을 버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2025년에는 양산 라인 구축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전고체 배터리 제조사가 꿈의 배터리를 만들도록 그 주원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 바로 한솔케미칼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기술적 특징과 관련 기업들의 비교 자료는 고정 댓글 링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술 분야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이 가진 기술력, 생산성, 그리고 삼성 SDI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한솔케미칼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외에도 실리콘 음극재와 같은 차세대의 배터리 소재 기술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성장 동력이 단단하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 그 핵심 소재를 손에 쥔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려면은 뛰어난 고체 전해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해질이 에너지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움직일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릇 또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흑연 음극재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진 잠재력을 모두 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흑연 음극재를 과감히 없애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 에너지 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음극재로 채택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이 새로운 음극재 기술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전고체 배터리 생태계의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기존의 흑연 음극재를 버리고 선택한 것은 바로 리튬 메탈입니다. 말 그대로 순도 99.9% 이상의 금속 리튬을 얇게 가공해 음극으로 직접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왜 굳이 다루기 까다로운 금속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까요? 답은 에너지 밀도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흑연이나 실리콘 같은 기존 소재들이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리튬 메탈은 리튬 그 자체이므로 불필요한 부피 없이 단위 부피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추구하는 높은 출력, 높은 에너지 용량,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바로 리튬 메탈 음극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에서 리튬 결정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뾰족하게 자라나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뾰족한 결정이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 역할을 하는 고체 전해질을 뚫고 양극과 만나게 되면 내부에서 합선이 일어나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리튬 메탈 음극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난제를 해결하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메탈의 폭발 가능성을 사실상 0%에 가깝게 제어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리튬 표면을 안정화시키는 특수 코팅 기술, 둘째는 고체 전해질과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안정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 덴드라이트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미 이 기술은 실험실 수준을 넘어 양산 라인에서도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모든 공정을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염호와 호주의 광산에서 직접 리튬 원료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원료를 가공하고 정제해서 고순도의 리튬 메탈을 만들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얇은 필름 형태로 가공하는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 구조가 왜 강력한 무기인지 원자재부터 최종 소재까지의 흐름을 고정 댓글에 도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해자, 즉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합니다. 즉 구체적인 성과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폭이 600mm에 달하는 광폭 리튬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데모 플랜트를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테스트 생산을 넘어 실제 상용화를 염두에 둔 대량 생산의 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삼성 SDI와 실제 샘플 테스트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026년 리튬 메탈 음극자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 SDI의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은 확보되었고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고객사와의 공급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핵심 퍼즐 조각 중 하나인 리튬 메탈 음극자의 분야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원료 수급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가치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역시 전망일 뿐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시장의 변화를 읽고 기회를 포착하려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구조적인 강점을 가진 기업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익 가능성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본인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두 가지 핵심 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길 역할을 하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그 강자인 한솔케미칼,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릇의 혁신인 리튬 메탈 음극재와 그 해결사인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제 길과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핵심 소재가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리고 이것을 거대한 양산 라인에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려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둘을 화학적,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골격, 즉 뼈대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비로소 전고체 배터리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이라는 새로운 길이 깔리고 리튬 메탈 음극재라는 강력한 성능의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과 그릇이 각자 따로 움직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화학적, 구조적으로 매우 단단하게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골격 또는 뼈대 역할을 하는 소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실험실이 아닌 수백만 개의 배터리를 찍어내는 거대한 양산 라인에서는 이 골격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의 수율과 단가, 그리고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골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분자 기반의 합성 소재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도로나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와 철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혼화재를 넣어 강도를 높이고 균열을 막으며 작업성을 좋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기계적 물성을 보강하고 리튬 메탈 음극재와의 계면 접착력을 높여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 합성 소재 기술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해질과 음극재를 개발해도 대량 생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분야를 선점하는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생태계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쥐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유형의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핵심적인 합성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순도의 유기합성 기반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합 기술이 아닌 원천 기술에 가까운 영역이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과거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화학 원료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 독립을 이뤘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실질적인 강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특정 대기업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온과 같은 또 다른 배터리 대기업에도 동시에 납품할 수 있는 공급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고객사의 부침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그것도 가장 굵직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분야, 즉 전해질, 음극자재, 그리고 이 골격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을 찾아낼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고정 댓글 링크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옥석을 가리시는데 기준점이 될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당장의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 이들이 가진 기술의 가치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셀 제조사들은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 이들 없이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반도체 공정에서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제조업의 본질에 기반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투자는 단 하나의 대장주를 맞추는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각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의 길을 여는 전해질 기업, 에너지의 그릇을 혁신하는 음극자의 기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묶어주는 골격을 만드는 소재 기업까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기술을 손에 쥔 소수의 강한 기업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배터리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투자 방향입니다.